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5월 11일 제가 어디에 다녀왔냐면 바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디즈니 인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엄청난 디즈니 덕후라서 난생 처음 디즈니 관련 전시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한번 콘서트를 보러 갔다 왔고, 날이 정말 좋은 어느 날 5월 주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진 디즈니 인 콘서트는 어땠을지 여러분들께 후기 알려드릴게요. 그쵸. 촬영 기준으로는 이제 어제네요. 어제 제가 디즈니 인 콘서트를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공연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거제에서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대도시뿐만 아니라 좀 중소도시에서도 진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가득 품고 있는 그 디즈니의 공연 제가 다녀왔는데, 자, 제가 이렇게 또 책자도 하나 직접 구매를 했어요. 디즈니 인 콘서트 비욘드 더 매직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디즈니로 어떻게 콘서트를 만들어낼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막 캐릭터들이 나오는 건가?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 디즈니의 유명한 주제가들을 콘서트에서 이제 한국 뮤지컬 싱어들이 부르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MR의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클래식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도 또 영화 음악을 직접 라이브로 듣는다라는 거, 거기다 오케스트라의 어떤 라이브 반주, 그리고 가수들의 목소리로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기본 메인 포스터였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 여자친구한테 이거 이름 맞추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름을 제가 아는 이름이 별로 없었어요. 인어공주라고 했더니 혼났어요. 인어공주가 아니라 에리엘? 이라고 하네요. 코코는 제가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 캐릭터 이름은 코코가 아니라 또 미구엘이래요. 그리고 미녀와 야수 아니냐? 근데 또 미녀와 야수도 이름이 있대요. 미녀는 벨이라고 하대요. 그리고 얘는 제가 자신있게 이름을 얘기했죠. 안나! 근데 엘사라고 합니다. 사실 겨울왕국도 안 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알라딘 여자친구라고 했는데 제스민. 이제 얘는 이제 헤라클레스. 얘는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가기 전에 미리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 셋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셋리스트들도 좀 이제 보여드릴 텐데, 헤라클레스 영상을 제가 봐서 알았었고, 이제 모아나. 그리고 얘는 이제 처음에 신바라고 했다가 아빠죠. 무파사라고 바꿨다가 신바의 어른 된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다 틀렸어요. 5월 10일부터 5월 11일 이제 이틀 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선 진행이 됐고, 서울 말고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느 도시들에서 하냐면 경주, 그리고 광주, 그리고 세종, 익산, 거제, 이런 서울 말고도 작은 중소도시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거제가 아마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큰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티켓 가격이 이제 VIP석부터 이제 A석까지, 세종문화회관은 3층까지 있으니까 제가 쫙 가격 정보 띄워드릴 텐데, VIP석에 갔거든요. 그런데 역시 저는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죠. 공연은 무조건 맨 앞에서 보는 거다. 앞에서 봤을 때 그 노래라고 하더라도 그 부르는 싱어의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 눈빛, 이런 것들도 일종의 공연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 여자친구도 굉장히 만족했고, 네, 여기 이병욱 지휘자. 사실 저는 클래식 쪽은 잘 모르는데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병욱 이제 지휘자께서 지휘를 하셨고, 디토 오케스트라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팀이겠죠. 2008년 조직된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는 강동문화재단의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하나의 어떤 오케스트라 단체가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못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막 다 어중이떠중이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팀으로 구성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싱어, 송은혜님, 김경록님, 이아름솔님, 그리고 이종성님, 이렇게 네 분의 싱어들이 이제 남자 둘 여자 둘이죠. 그래서 그
OST 주제가들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했고, 약간 송은예님 같은 경우는 약간 공주 느낌의 그런 의상과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아름솔님 같은 경우는 정말 고음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 인어공주의 그 마녀 있잖아요. 마녀가 그 노래 넘버, 아무 제가 제목 띄워드릴게요. 제가 못 외워가지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소름 돋았었어요. 그리고 요 이종성님 같은 경우는 체구가 좀 작은 편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하면서도 저음부터 쫙 나오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김경록님은 하이톤의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의 어떤 그 조화도 괜찮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전 사실 다 누군지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종성님 그 팬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막 이제 찍으면서 간단한 인터뷰 같은 것 좀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구나, 다 실력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분의 색깔이 너무 달라가지고 되게 노래를 듣는 동안 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연이 펼쳐지고, 공연 중간에는 이제 사진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찍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거는 지켜줘야죠. 저도 이제 공연은 기획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셋리스트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2시간짜리인데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부하고 인터미션 20분 갖고 2부, 아마 1부가 50분, 인터미션 20분, 그리고 45분에 2부로 되어 있었는데, 디즈니 서곡,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의 모든 인어공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디즈니의 어떤 그런 노래들, 그 애니메이션들의 어떤 그 작품들을 그 오케스트라로 재해석한 그런 서곡, 이것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인어공주, 또 제 여자친구가 인어공주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Part of Your World Under the Sea, 그 다음에 이제 이거다, Poor Unfortunate Souls, 요거 이제 그 이아름솔님 불렀을 때 저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아나의 이제 How Far I Go, You Are Welcome, 헤라클레스의 Go the Distance, 그리고 코코의 이제 Remember Me. 제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여기 있던, 물론 애니메이션은 어렸을 때 봤겠지만 저도 또 이제 디즈니 일류 영화 세대다 보니까. 그리고 언포코로코, Proud Corazon, 약간 신나는 노래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겨울왕국,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 다음에 이제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In Summer, 그리고 Let It Go까지 좀 겨울왕국 곡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인터미션에 가셨었고, 2부에서는 이제 미녀와 야수의 Belle, Transformation, Be Our Guest, Beauty and the Beast 이 곡들, 알라딘에서는 이제 아라비안 나이츠와 이제 Friend Like Me, Friend Like Me 너무 좋았었어요. 저 이제 그 여자친구가 실사를 굉장히, 알라딘 실사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 윌 스미스가 한 거를 이제 좀 봤었는데, 요 이종성님이 뭐 당연히 윌 스미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무대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훌륭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Who Knew World, 명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캐리비안 해적도 이제 그 주제가 던던 떠러던던 떠러던, 이거 아닌데 어쨌든 캐리비안 주제가도 했었고, 모아나 2의 비욘드 갓 로스트, 그리고 라이언 킹의 난차 인고냐마 서클 오브 라이프, 나나나나나나, 뭔지 아시죠? 그리고 I Just Can't Wait to Be King,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King of Pride Rock, Circle of Life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콜곡으로 이제 2곡 진행을 했었는데, 앵콜곡은 여긴 써있진 않지만 말씀을 드리면 라이온 킹의 하쿠나 마타타, 그리고 이제 주토피아의 주제가를 불렀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그냥 단순하게 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뒤에 세종문화회관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시겠지만 스크린이 엄청 크거든요. 그 스크린에 애니메이션을 딱 그 OST에 맞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보니까 정말 그 감동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장점 또 얘기를 하자면, 사실 단점이자 장점인데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디즈니다 보니까 성인들의 어떤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그래서 이제 오시는 성인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한 30% 40%는 애들이었었어요. 막 공주 옷 입고 왕자 옷 입고. 그런데 생각보다 공연 애티튜드가 괜찮았다, 막 공연 중간에 막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이런 애들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데,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막 신경 쓰이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뭐 실제로 저도 제가 2열에서 봤었는데 제 옆에 한 4살 이 정도 된 애가 왔었어요. 그런데 막
그 이제 지루하지 칭얼칭얼 거리는 거야. 이제 그 소리가 조금씩 들리니까 결국 그분은 공연 중간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들이 많다라는 게 장단점이 될 수 있고, 생각보다 공연 애티튜드도 괜찮았다. 아이들이 많은데 걱정했었거든요. 장점. 근데 조금 굿즈샵이 작았어. 그래서 요 프로그램북하고 뭐 그 OST CD 뭐 하나 뭐 이 정도 팔았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요 샵을 늘려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제 2026년에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추천. 디즈니를 좋아했던 분들은 무조건 가보시면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디즈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아이들도 뭐 한 그 초등학교 이상 혹은 뭐 7세 이상 되면은 가볼만 하다. 대신 아이가 막 디즈니 좋아한다고 해서 막 2-3살, 3-4살 이거는 의미 없다. 오히려 아이들이 힘들 수 있다. 이건 비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티켓 가격은 아마 작년하고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6년엔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또 한 번 정도 샌리스트가 조금 바뀐다면 내년에도 가보면 좋지 않을까. 디즈니를 또 좋아한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문화생활 아주 좋은 경험 잘 하고 왔고, 여러분들께서도 디즈니 콘서트 관심 있으신 분들 올해는 이제 거제도만 남은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시즌 노려서 한번 미리 가보시면 좋겠다. 저 뭐 티켓팅 할 때 뭐 그렇게 엄청 빡세지 않았었어요. 당일날도 안 했었어요. 심지어 당일날 안 했었는데도 매진이 안 되고 앞줄에도 자리가 좀 있었다. VIP석도 물론 연석은 좀 구하기 어려웠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빡세질 수도 있겠죠. 티켓팅이 뭐 예를 들어서 부르는 뮤지컬 배우가 더 유명하신 분들이 나온다던가 이러면, 혹은 그때 디즈니가 엄청 화제가 됐는데 그 곡이 나온다 이러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내년 시즌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연 같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신 또 여자친구분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